피의자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법치에 대한 도전입니다. 도저히 조국은 안 된다. 지명 초기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론몰이식 수사를 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끝이 났고요. 이제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언제 임명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검찰에 기소됐다는 사실, 그리고 격차가 좁혀졌다지만 여전히 임명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어간다는 사실, 그 부분이 발목을 잡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여당과 제1야당은 각각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격 판정을 확인했고요. 야당은 만약 임명을 하면 문재인 정부의 종말이 올 거다, 이런 경고를 내놨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양당 입장을 들어보려고 저희가 두 분을 초대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표 의원은 청문회의 위원이시기도 했죠. 표창원 의원은 지금 교통체증에 막혀서 거의 도착을 지금 하셨는데 입장을 못하고 계신 상황이세요. 중간에 오시는 대로 좀 모시도록 하고, 자유한국당 조국 후보자 검증 TF 소속의 송언석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송언석입니다. 예, 임명이 돼야 할까라는 질문하고 임명할까라는 질문은 사실 전혀 다른 질문이잖아요. 예, 앞에는 이제 어떤 의견이 되는 거고 뒤는 전망이 되는 거고. 제가 오늘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국 후보자 임명이 돼야 하는가, 임명하지 말아야 하는가, 한국당의 입장, 송 의원의 입장은 뭡니까? 당연히 그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한 달간 전국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했던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하면 안 되겠죠. 조국 후보자의 결격 사유는 너무나 차고도 넘칩니다. 사실 청문회에서는 불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 여부는 수사기관이 가리는 것이고 불법적인 그런 행위가 있었다,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정되기 전에 검증 단계에서 걸러서 그런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지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지명되고 난 이후라도 이런 문제점이 발각이 되었고 또 많은 허위와 조작과 위선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부적격이다,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당의 워딩들을 보니까 주말 사이의 워딩, 그냥 부적격 정도가 아니라 임명하면 밀란 수준의 저항이 일어날 거다라고까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 50% 이상의 국민들이 전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에서 지난 9월 1일부터 6일까지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거는 무려 73.9%가 조국 임명 반대입니다. 대학생들, 특히나 서울대학교 모교에서 자기한테 졸업했던 대학, 그리고 자기가 현재 가르치고 있던 대학, 거기 모교의 학생들이 무려 73.9%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거취를 결정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큰 문제 세 가지죠.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 가지고 사모펀드를 가족펀드 해가지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등의 혐의가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웅동학원은 거의 가족 사기단에 가까운 웅동학원 재산 빼돌리기에 해당이 됐다는 그런 점. 그다음에 딸의 논문과 표창장 등 딸의 허위와 조작에 의한 스팸 쌓기,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된다고. 다 합치면은 그러니까 도덕성 부분의 문제다. 기본적으로 도덕성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너무나 도덕적인 문제가 컸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는 그닥 많이 이렇게 질의응답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본인이 이렇게 이 수많은 비리 의혹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본인이 민정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을 하면서 많은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16명의 장관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없이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혹을 다 모아놔도 조국 후보자 한 사람보다도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정수석을 하면서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때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검증했던 그 후보자들, 다른 후보자들 볼 때는 비리 의혹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업무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온다고 하니까 다른 장관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법치주의의 보루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질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표 의원이 아직 도착을 못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표 의원 입장에서 몇 가지 반론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선 지금 의혹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 얘기하기에는 그것은 의혹이고 또 상당히 가짜 뉴스가 뒤범벅이 된 의혹이 많다.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요목조목 설명하고 나니까 여론이 움직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나니 이해가 되네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론스타를 잘 알고 있다라고 했던 그 조국 후보자가 예. 지금 와서 사모펀드는 처음 듣는다. 이번에 새로 알게 되고 새로 공부하게 되었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 자체가 너무나 진실하고 거리가 먼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그런 거다. 예.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잠시만요. 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저 추석 앞두고 있어갖고 차가 좀 많이 막히긴 그러게요. 했죠. 평상시보다 한 20분 더 걸린 것 같아요. 아니 사고도 지각을 한 번도 안 하시던 분인데 저도 좀 놀랐습니다. 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일단 양해 말씀을 구하고 네. 송 의원님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어요. 아, 네. 잠깐 요약하자면 한국당은 도덕성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능력도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의혹들에 휩싸여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이어가던 중이셨습니다. 반론해 네. 주시죠. 네, 우선 청문회 다 보셨겠지만 그동안 거의 69만 건 후보자로 언급된 이후에 예. 쏟아졌던 보도들 안개 같고 흙먼지 같고 그랬던 보도들 다 헤쳐보면 다 가족 관련된 것이고요. 그중에 상당 부분 오해인 것으로 드러났죠. 특히 입시 관련해서 그 당시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주로 수시 전형 확대하고 입학 사정관지 하면서 예. 일어났던 많은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결과적으로 공정 또 개혁, 진보를 주장하던 그러한 그 상징적인 존재가 자기 자녀는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던 그런 수시 전형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제도적 특성들을 이용하고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많은 청년들께 분노를 야기한 것도 사실이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부모로서 송구함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예. 다만 이제 입학 관련한 전문가분들 또 20년 교사하신 분들의 말씀 들어보면 그건 비난할 게 아니다. 그 제도 하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검사 21명 최순실 특검보다 더 많거든요. 메머드급의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뭐 35군데인가요? 관련된 분들 모두를 압수수색하는 이런 먼지털이식을 해서 찾아내는, 그것도 아직까지 입증된 것은 없고요. 의혹들을 가지고 몰아내겠다. 아예 처음부터 조국이라는 사람은 난 법무부 장관을 못 앉히겠어. 이러한 의사를 드러냈던 검찰. 그런 의사까지 드러났다고 보세요. 네. 이번 수사 지켜보면서. 네, 처음부터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조국은 우리는 절대로 법무부 장관으로 못 받아들여. 이러한 이제 의사표시들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수사가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목표를 정해놓고 간 수사 아니었느냐 지금 그 표적 말씀하시는 수사죠. 표적 수사다. 예, 지금 검찰 내에서도 이문정 검사, 서지영 검사 등은 공개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검찰이 언제 이렇게 메모드급으로 신속하게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국민들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방적인 주장 혹은 여론몰이, 호도 이런 것은 좀 제쳐두고 냉철하게 명확하게 보자면 조국 후보자 자체에 대한 결격 사유는 발견된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당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이래서 어제 회의를 양당이 다 했는데 민주당은 다시 한번 적격 네. 확인했고 네. 한국당은 이대로 임명하면 정권에 몰락이 올지도 모른다. 절대 임명 불가 입장을 확인한 상태. 지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검찰의 수사 문제로 넘어왔는데요. 지금 금요일 청문회가 끝난 후에 대통령이 바로 결정할 줄 알았는데 사실 이 결정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도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불구속 기소가 되면서 아니겠습니까? 그 정경심 교수 기소에 대한 조국 후보자의 입장,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 차례로 듣고 오죠. 검찰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서초동에 있어야 할 검찰이 이곳 여의도 청문회장까지 왔다는 점입니다.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일찌감치 예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매우 우리 헌정사의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당. 지금 민주당에서는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 개입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하라. 예.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검찰 쪽에서는 그 지시사항을 지금 잘 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칙대로 잘하고 있다. 예, 원칙대로 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기소를 청문회 하는 날 기소한 것 자체를 이제 문제시하는 그런 의견도 있던데요. 예, 예. 그럼 만약에 청문회 하는 날 그때 정경심 교수를 불러서 만약에 소환 조사를 했다 그러면 청문회 자체가 굉장히 난장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그 본인을 정경심 교수 본인을 그 수사를 하지 않고 소환을 하지 않고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나름 그런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들로 보면은 정경심 교수 PC에서 그 총장 동양대 총장의 직인도 발견이 되고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동양대 총장의 그 표창장 자체가 이게 조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수사는 적절하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마침 그날이 끝나는 날이었기 때문에 더 피할 수 없었고 또 청문회 후에 발표를 한 건 오히려 청문회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소환 조사하지 않는 것도 오히려 청문회를 배려한 것이다. 그렇죠. 그 말씀이세요? 청문회 자체를 검찰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배려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한 것이다. 표 의원님. 네, 우선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총장 직인 문제는 역시 여론몰이입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관공서나 대학 등에서 5년 주기로 컴퓨터를 교체합니다. 그러면 현재 2019년이고요. 그 총장 표창장 발행 일지는 2012년이에요. 7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직인이란 것은요. 이미 그 해당되는 학교에 어떤 보직을 맡고 계신다면 디지털 파일로 직인이 찍혀 있는 서류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캐시 파일이라 그래서 바로 그냥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컴퓨터 하드에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럼 디지털 포렌식에서 찾아낸 직인이라는 말이 밖으로 흘러나온 것 자체가 지금 송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사용하라라고 제공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쪽 현재 피의자인 정경심 교수 측의 증거자료 제출은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쪽만을 보고서 서둘러 기소를 했다는 것이죠. 방어권 보장하지 않았다는 전혀 말씀이세요? 보장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과연 기소하기에 충분하고 혐의가 입증되었는가 이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세 번째, 청문회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배려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계속해서 검찰의 사인은 뭐냐면 청문회 하기 전에 자진 사퇴하라라는 그러한 사인을 계속 보냈어요. 하나씩 압수수색 상황에서 특정 방송이 함께 동반 보도하면서 전면에 방송에 나가도록 했고요. 압수수색 결과물 중 일부가 흘러나가서 보도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점점 그 방향성과 정도를 높여가면서 청문회 전에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압박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거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실은 8월 30일까지 법정 시한으로 청문회를 마쳤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협상에 응하지 않으시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서 9월 2일, 3일로 늦췄고요. 9월 2일, 3일에도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6일 날까지 청문회를 최대한 늦췄어요. 이 논란 자체를 불거지게 하고 크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함께 했다고는 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다 보면 청문회 자체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전이나 중간에 압수수색이나 수사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 결정적이다. 그렇죠.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여기서 나타난 걸 가지고 고발이 이루어지거나 추후에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적들은 있었죠. 지금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건 그 직인 파일이요. PC에서 나온 직인 파일. 그러니까 서류들 오고 가다가 누군가가 직인이 찍힌 파일을 보냈을 거고 그게
이 배우자 정경심 교수 본인도 모르게 어딘가 캐시 자동 저장. 파일로 남아있던 거를 찾아낸 거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럼 폴더 보면 금방 알잖아요. 이게 지금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저장된 건지 아니면 따로 어떤 폴더에 이 교수가 저장을 해놓은 건지는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금방 알 수 있죠. 당연하죠. 다만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시기상의 문제예요. 2012년부터 예. 이 PC를 계속 보관하고 사용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더군다나 지금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예. 동양대학교도 2014년에 해당되는 시스템 파일을 교체했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4년 이전의 파일은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송 의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뭐 압수수색과 수사를 한 적이 없다. 수사를 한 적이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런 범법행위, 범죄자 혐의가 있는 사람은 그 내정하기 전에 검증 단계에서 이미 다 걸러가지고 내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 청문회를 하는 전후에 압수수색을 하거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이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예 범죄 혐의자는 대한민국의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아예 없기 때문에 내정하기 전에 검증당에서 떨어졌어야 되는데 다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가 갈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안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 후보자 범죄 혐의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끼어들겠습니다.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허위 사실을 바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중간에 그렇게 자, 지금 하시면 안 송 되고요. 의원님 지금 이제 말씀을 막 시작하시려는 찰나인데 1부를 마칠 시간이 돼버려가지고 2부 시작하면서 바로 송 의원님의 이 반론부터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면 대화가 예. 이렇게 토론이 잘 안 아니, 됩니다. 확실한 허위 사실은 바로 제가 잡아드려야 정리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의 혼란을 막죠. 예, 지금 송 의원님 발언 기회 2부에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일단은 광고를 들어야 되는 자동 세팅된 시간이라서 광고를 들어야 되겠네요. 예, 대통령의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임명 여부 아마 오늘 중으로 결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어제 여당과 제1야당이 각각 회의를 했습니다. 각 당의 입장을 정한 상황.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한국당의 송원석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일부에서 직인 파일 나온 문제, 또 방어권 보장 안 된 문제, 여러 가지를 검찰이 흘리고 있는 문제들 얘기하면서 검찰이 개입하고 있다. 목표를 정해놓고 조국을 떨어뜨리기 위해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 의원의 반론가죠. 예, 지금 뭐 방어권 얘기를 했는데요. 방어권도 그런 얘기도 맞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아마 그 언론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사 정보를 흘린 적이 없다. 특히 이제 압수물을 유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청문회 때 이제 박지원 의원이 그 검찰에 압수수색된 표창장이 내한테도 들어와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칼라로 된 사진을 보여줬어요. 예. 그런데 검찰에서는 압수수색했을 때 흑백 사진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원본을 조국 후보자한테 좀 제출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예. 처음에는 딸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 사진 파일만 보내주고 원본을 찾질 못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최종 입장은 원본을 찾을 수 없다가 원본을 최종 찾지 입장입니까? 못했다. 예,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최종 입장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자꾸 말이 바뀌는데 말이 바뀌는 것 자체가 사실은 증거 인멸 상황에 들어갔다 이래 보여지거든요. 또 유력한 예가 뭐냐면 정경심 교수가 최승혜 그 총장한테 여러 번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전화를 해서 거기에서 좀 이런 일이 없었다. 또 그 총장 직인을 찍을 수 있는 표창장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자, 조국 후보자는 좀 정확히 할 것은 예. 전화 통화 시도는 여러 번 했고 통화가 된 건 2번? 3번으로 나왔습니다. 세 번입니까?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2번이든 좋습니다. 그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예, 아니라 예. 이런 중요한 순간에 이화 부정관이라 했는데 왜 전화를 하느냐 이거죠. 왜 전화를 하느냐.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증거 인멸을 위한 교사 또는 협박 이런 데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조국 후보자 스스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증거 인멸 자체가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다. 이 경우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적어도 있지 예. 않습니까? 그 정경심 교수의 PC 있지 않습니까? 그 예. PC를 집으로 가져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투 직원과 함께 옮겨간 예, 옮겨갔죠. PC. 압수수색하기 전에 이미 그게 그 동양대학교에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예.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 때 그래 얘기를 했어요. 이게 기자들도 많고 해가지고 업무상 좀 어려워서 그걸 예. 집으로 들고 와서 한다.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집으로 가져오던 업무를 보기 위해서 거였다. 집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예.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집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그 한투 직원의 트렁크에서 발견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PC를 어딘가 도피시키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심정이 굳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하필이면 그 한투 직원이 그 조국 펀드를 비롯해 가지고 조국
일가의 재산을 그 투자한 걸 관리하는 집사 역할도 했다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아마 이제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볼 때 증거인멸 행위가 시도가 있었다.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증거인멸 시도다. 그러면 그거는 범죄 혐의가 다분히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는 것은 그건 검찰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그 말씀은 공소시효는 다가왔고 예. 이 그 밤을 넘기면 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기소할 수밖에 무리하지 없었다. 않다 이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죠. 표 의원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지 훼손을 계속 해나가시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참 어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대응을 해야 돼요. 우선 전화 통화입니다. 대학의 교수가 총장에게 전화합니다. 이것이 협박일까요? 그리고 그 내용 문자도 공개가 되었지만 총장님, 제가 지금 총장님 하신 말씀 때문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알려주시죠라는 그런 부탁성 문자였어요. 그리고 그 7년 전이죠. 7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동양대학교에서 무수하게 많은 18가지가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서로 다른 표창장 상장 양식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예. 각각의 센터장이나 또는 단과대 학장이나 이러한 곳에 되게 전결위임이 되어서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사실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왜 저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말씀하십니까? 라는 것들을 호소하는 형태의 연락인데 그걸 증거인멸 시도다 이렇게 몰아붙이시게 되신다면 이것이 아니다라는 걸 또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PC 역시 마찬가지예요. 압수수색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예. 그 전이었습니다. 전 단계에서 워낙에 언론 보도가 집중되고 학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휴강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때도 청문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설명을 했습니다. 도피가 아니고요. 이동 과정인데 그 당시에 부산에 계신 노모께서 편찮으셔서 일단 본인 스스로가 운전도 못할 상황이고 긴장되고 피곤하고 지금 많은 혼란들이 있는 상태였죠. 예. 그래서 가까이 지내던 분에게 운전을 부탁해서 같이 갔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거 트렁크에 있는 상태에서 부산에서 올라와서 이제 돌려받겠다라고 하는데 압수수색이 들어간 겁니다. 그 연락 받자마자 바로 그 이미 제출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사실은 이것을 뭐 증거인멸 시도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이미지 손상 훼손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조금 더 확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런 하나하나 것들을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딸 관련해서 또는 뭐 사모펀드 관련해서 웅동학원 관련해서 제가 14시간 동안 지켜보셨겠지만 인사청문회에서 하나하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 의원들께서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오해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럼 그 오해를 풀어드리기 전까지는 이렇게 의혹이 많아? 라고 되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그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흠집을 내서 일단 후보자 자체가 인사청문회를 올라오지 못하게 하거나 임명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너무 역력해 보이는 겁니다. 자, 송 의원님. 예.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해 달라고 총장한테 얘기했다 그러는데 있는 그대로 이제 총장은 얘기를 했죠. 전화가 왔다. 다급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해달라고 시나리오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는 게 무슨 증거인멸 시도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총장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냐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최성해 총장을 청문회 정인으로 불러서 그 조국 후보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러면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민주당에서는 최성해 총장을 정인 채택하는 걸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진실을 모르게 되는 거죠. 잠시만요. 그 녹취 파일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총장이 어떤 인터뷰에서는 있다고 하고 예. 어떤 인터뷰에서 없다고 하고 어떤 게 없다라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있다고 얘기한 저게 있었고 지금은 풀 시기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 또 조선일보와의 긴 인터뷰를 보니까 거기에선 절대 없다 또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녹음할 줄 모른다라고까지. 그래서 어떤 말이 게 너무 맞는 많이 그 바뀌셨어요, 부분은 그 부분은 확인을 지금 할 수 없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알고 있기로는 있습니까? 있다라는 보도까지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한국당에서 있는 걸로 그럼 파악하고 계세요? 아니 당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최소한 저는 녹취 파일이 있다라고 보도한 것까지 최성해 총장이 인터뷰한 것까지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요. 지금 참 공교롭게도 왜 하필 조국 가족에게만 이런 우연과 이런 이상한 기이한 한 번도 전례가 없는 이런 사례들이 겹치느냐. 이거 참 묘하거든요. 정경심 교수가 PC를 집으로 업무상 가져갔다고 했는데 학교에 있는 학교의 공물입니다. 공용 물건이에요. 그거를 무단히 반출한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다 조국 교수도 똑같아요. 집에 PC가 2개가 있다 했는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있는 PC를 자기가 집으로 가져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내용 요소가 다 된 걸 가져갔다 했다가 중간에 또 말이 바뀌어서 그 중간에 있는 걸 집에 가져갔다. 그럼 그 PC를 가져간 것이냐 아니면 프로그램 까는 것만 가져간 것이냐 했더니 그 말이 중간에 꼬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국 교수도 자기 PC를 집으로 가져갔다 그러고 정경심 교수도 자기 사무실에 있던 거
학교에 있던 걸 집으로 PC를 가져갔다고. 왜 하필 조국 패밀리는 하는 것마다 전례가 없는 이런 이상한 우연들이 다 겹쳐서 일어나느냐. 그래서 국민들은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지금 녹취 파일 질문 하나 궁금한 거 드렸고 표 의원님께도 하나 궁금한 거. 그 네. 한투 직원은 네. 그렇게 아주 컴퓨터를 부산에서 집으로 가지고 오는 때 같이 할 만큼 아주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던 건가요?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이야기죠. 제가 그 가족도 아니고요. 일단 보도되고 나오고 공개된 사실에 대해서만 알고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 답변에 의해서 제가 확인된 사실만 알고 있기 혹시 때문에. 각 당이 뭐 녹취 파일 얘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각 당이 좀 파악하신 게 없는가 해서요. 아니죠. 그 별도로 뭐 저희들이 뭐 그 조사 기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송원석 의원님 말씀 계속 이제 제가 하나하나를 다시 반박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일방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최성해 총장에 대한 증인 채택 반대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계속 나오지만 최성해 총장님이 계속 말씀이 바뀌시거든요. 그리고 최초에 어느 학교 총장이 자신의 교수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런 나중에 번복할 만한 그런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거 자체가 좀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이분이 현재 자신의 학위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인물 정보를 전부 다 수정 삭제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25년간 그 재단에 있으면서 과연 학교 측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학교 내에서 실무자라든지 이 사안을 잘 아는 분이라면 증인 채택을 하겠지만 총장이 총장상 결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가 모르니까 허위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어떤 정치적 의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안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해오신 말씀 중에도 이미 기사를 통해서 번복된 것만 해도 여러 가지예요. 통합 횟수라든지 또는 지금 표창장의 그 1년 번호 자체도 검찰에 제출된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다가 다시 아니다 맞다 이렇게 번복하셨어요. 이런 수없이 많은 번복들 때문에 더더욱이나 인사청문회에서 이 민감한 사안, 오랜 동안 국민적인 갈등이 있는 사안에서 잘못된 주장이 마치 권위 있는 것처럼 나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양당이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적격, 부적격 판정도 달리 난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각 당의 의견이었다면 전망을 좀 해보죠. 객관적인 전망. 송 의원님, 한국당 송 의원님. 네. 희망사항 말고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걸로 지금 당에서는 전망하고 계세요? 임명하느냐 마느냐? 저는 그 대통령께서 그 지명 처리할 거라고 약간 거기에 방점이 들어갔습니다. 철회 쪽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철회다라고 보세요? 예, 51% 정도로 지명 처리하지 않겠나.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희망 말고 여기도 지금 당에서 나오는 전망.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서요. 분석을 주로 전문적으로 뭐 30년간 해오던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한 예측은 잘 안 합니다. 다만 이제까지 나온 것만 보자면 수순 자체가 인사청문회 그리고 그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그 이후에 이제 오늘 9일 월요일이죠. 임명을 결정하는 상황.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임명 철회가 이루어진다면 추후 다른 후보자 물색과 인사청문과 또 그분에 대한 어떤 적격 여부에 대한 부분과 또 개혁적 인물일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저항과 여러 가지들을 고려할 때 처리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 현상에 대한 분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임명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뭐 조심스러운 전망, 아주 조심스러운 전망. 송 의원님 왜 손 드셨어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려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민심이 천심이라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를 항상 위정자들이 생각을 해왔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청문회 과정과 그동안에 한 달여에 걸친 그 어마어마한 논란 과정에서 국민들이 조국 후보자는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장관 후보자로서 적격이 아니다. 이런 그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심각한 흠결이 있다. 왜냐? 우리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돼야 되는데 사실 기회가 평등했느냐? 조국의 엄마 아빠가 대학 교수이자 또 저명한 좌파 그 지식인에다가 정무수석까지 민정수석까지 한 분이 아니었으면 그런 기회가 없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회도 불평등했다. 과정도 불공정했다. 그리고 조작
취소, 논문도 취소되고 허위가 있었다는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은 이미 판정을 내린 상태예요. 그러면 그런 민심을 대통령께서는 잘 헤아려 가지고 판단할 것이다 하는 점에서 저는 지명 철회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밀란이 일어날 거다 임명하면 이렇게까지 지금 한국당은 이야기를 했어요. 정권이 몰락할 거다 이런 표현까지 황교안 대표가 쓰셨던데 만약 임명이 되면 표창원 의원 말씀대로 임명이 되면 그러면은 그 다음 행동을 뭔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한다, 뭐 언제 어떻게 한다 이런 걸 정해놓고 지금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청와대 앞에서 규탄 시위 열 거다.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은 기본이고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나온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일련의 그 우리가 앞으로 대책을 하는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언제 뭘 하고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오늘 지켜봐야 되겠죠. 청와대 이제 최종 판단을 지켜보고 지켜보고 난 뒤에 청와대에서 만약에 진짜 임명을 강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기국회 보이콧, 뭐 의원직 총사퇴 이런 카드까지 생각하십니까? 얘가 나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 의원님. 네, 우선 민심 천심이죠. 당연히 따라야 하고요. 다만 현재 민심의 향방도 갈리고 있습니다. 계속 여론조사 추이도 변화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통상적인 그냥 후보자가 나왔는데 일상적 검증을 하다 보니 문제가 드러났다. 이거 저 사람 안 되겠어. 이런 흐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자유한국당은 지명 직전부터 조국은 절대 안 된다.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뭐 사찰에 해당될 정도로 그 고등학생의 생활 기록부가 불법적으로 공개가 되고요. 또 자기 소개서에 있는 문구 하나하나를 전부 추적해가면서 검찰력이 총동원돼서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혹들이 나온 겁니다. 그 의혹들 중에 상당수는 해소가 되었고요. 논문 취소가 되었다고 하지만 논문 취소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은 그 해당되는 저자분께서 책임 저자 교수님께서 절차를 위반하신 것이거든요. RIB라는 부분들을 안 했는데 했다고 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좀 따져보신다면 일단 지금 후보자의 억울함도 보셔주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말을 많이 한다, 상대방이 공격한다,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흠결이 있을 거야 라고 공격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의심할 만하고 저런 후보가 없었잖아 라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따져봐 주시고 더구나 그 이면에 있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또 공수처 설치 등의 그 중요한 사명들을 해내갈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도 보시고 과연 본인의 결격인가 아니면 그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인가 이것도 좀 따져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마 이 토론을 이어가자면 오늘 방송 끝나도록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그만큼 고심이 깊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마도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칠 때까지 여러분의 의견들 보내주시고요. 두 분의 입장, 각 당의 입장을 참고해서 여러분 청취자들의 입장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네.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한국당 송언석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